안녕하세요. 네, 우리경 아카데미에서 세법학 가르치고 있는 정인국입니다. 세법학 수업 지금 듣는 분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이게 수업을 이게 강의하는 것은 지금 심화 세법학이잖아요. 심화 하고 있는 게 1차 수험생들 중에서 내년 1차 합격하고 그리고 2차 시험 준비하려면은 아무래도 1차 시험 합격한 다음에 그리고 곧바로 처음 준비하는 거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2차 시험 과목을 미리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2차 수험생들 이번에 2차 시험을 보고 나가지고 동차로 보고 내년에 유예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차 수험생들은요, 이거 수업 듣고 나면 내년에 동차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 한번 치른 분들은 내년에 유예가 되겠죠. 이 두 수험생들 사이에서 지금 수업을 좀 대하는 좀 태도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달라야 되고, 동차 수험생들, 그러니까 내년에 1차 합격하고 2차를 공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1차 합격이 우선이거든요. 옛날에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요, 1차 시험이 정말 쉬워가지고 60점 맞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행정소송법 그다음에 재정학 한 90 몇 점씩 받고, 그리고 회계세법 이런 건 한 40점, 그러니까 꽈락만 넘기면 대충 붙었거든요. 최근에는 1차 시험이 워낙 어려워져가지고요, 1차 시험이 회계세법에서 꽈락 맞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차 시험 합격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1차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차 시험 합격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2차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과목도 지금 심화 세법학인데, 그래서 세목, 세법학 중에서 제가 가르치는 세목이 국세기본법, 그리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원래 1부 그러면요, 세법학 1부 그러면은 상증세법까지인데, 제가 상증세법을 안 가르치고 부가가치세법, 여기 4개 세목을 가르쳐요. 사실 이 4개 세목이 제일 중요한 거긴 하죠. 요 4개만 하는 이유가 이 내용을 공부해서 1차 시험이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업 듣고 나면 도움이 분명히 돼. 1차 시험 같은 경우 세법개론이 세무회계 문제도 있지만 세법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말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 이해, 말 문제 공부하는 것처럼 이론 공부를 해야지 문제 풀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4개 세목만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세목은 아예 진행하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2차 시험,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내년에 동차 공부하실 때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2차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뭐 어느 정도 몇 명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2차 수험생들은 올해 2차 시험 보고 나가지고 좌절감 느낀 분도 있고 동기부여가 된 분들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내년에 2차 시험 합격 확률을 올려야 되잖아요. 올리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돼. 근데 유일순환 같은 경우 상당히 늦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리 심화세법학 들어놓고, 그리고 나머지 세목만 유일순환 때 듣는 방법, 그렇게 하시 좀 더 빨리 공부하는 게 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유일순환 가게 되면요, 또 뭐 여기다 합쳐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게 상증세법 하고요, 글씨 못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개별소비세법, 그리고 지방세 조특법, 이렇게 해가지고 8개 세목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유일순환 강의가요, 상당히 늦게 시작을 하죠. 상당히 늦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내년 초까지 진행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월 말에 세법 개정이 있잖아요. 세법 개정 있어가지고 분명히 일정 세목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바뀌는 게 있거든요. 다만 세법학은 세무회계랑 달라가지고요, 법 개정 사항 때문에 내용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법 개정된 내용은 모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나중에 개정 특강을 할 거예요. 내년 2월에 개정 특강. 이거는 동영상 강의를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 듣는 분들 중에서 내년에 2차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이거 들으시면 되는 거고, 1차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동차 공부할 때 어차피 개정된 내용 다 다루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지금 위에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개정 특강 2월 달에 듣고 요거로 보충하시면 되고, 내용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을 거예요. 세무회계랑 달리 세법학에서는 내용이 그렇게
그 바뀌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거 여하튼간에 내년 2월에 개정 특강을 하고 그리고 올해 그 2차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원래 몇 년 동안은 그 세법학이 단순 이론형 문제로 나오고 판례를 묻는 문제가 잘 안 났거든요. 근데 올해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각 세목별로 특히 일부 같은 경우는 다 판례를 묻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판례를 모르면은 아무래도 좀 버거운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본 이론 강의를 하면서 모든 판례를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시간이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하면 한 300강 정도는 돼야 될 거야.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거는 판례 특강 진행합니다. 판례 특강은 이거는 뭐 듣고 안 듣고 여러분들이 이거 옵션이에요. 올해 11월 첫째 주부터 매주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11월 첫째부터 해가지고 11, 12, 1월 그리고 1월 말까지. 그래서 한 달에 그 4주씩 하니까요. 12주 12회 그래가지고 곱하기 3 하면 36강인데 아마 보강할 것 같아요. 대충 하면 40강 정도 하지 않을까? 이 정도 하게 되면은 중요한 판례는 다 다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판례 위주로 다룰 거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들으면 되는 것이고 뭐 세법하게 된 내용 대충 이 정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필기노트 갖고 계실 텐데 필기노트 맨 앞 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앞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그 세법하기 1부와 2부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세법하기.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 개관하는 겁니다. 1부와 2부 나눠지고 그리고 실제로는 1부의 시간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할 거예요. 내용이 더 중요한 세목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국기, 법인, 소득 상승 나와 있고 2부가 부가가치세, 개소세, 지방세, 조특법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각 세목별 점수 적어놨는데 뭐 국기법 같은 경우는 20점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는 점수가 20점보다 조금 더 높다고 그 생각하시고 공부 양을 할애를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국기법이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 다루거든요. 여기에 다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나머지 세목에 대한 이해 정도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1차 공부할 때도 중요한 세목이고 그리고 뭐 이 상등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배우는 세목이라 가지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다만 우리가 심화세법학에서는 안 다룬다는 거. 나중에 그 유일순환 가서 다룬다는 거. 그리고 뭐 그 동영상 듣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유일순환을 공부를 할 때 그때 처음 듣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거 촬영하는 거를요. 유일순환 때 그대로 붙여줘요. 동영상 강의에다가 붙여주고 심화세법학 들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뭐 가격은 모르겠는데 유일순환을 나중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래 유일순환 그 동영상 수강료가 비싸거든요. 비싼데 요거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액만 추가적으로 내면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서 유일순환을 요거 두 개 이렇게 합쳐가지고 동영상이 같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유일순환 요 세목 다룰 때 금액이 아마 차액만 내고 저렴한 가격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부와 2부 나눠지는데 1부와 2부가 공부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1부 같은 경우는요. 판례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 그리고 2부 같은 경우에는 뭐 판례는 별로 안 중요하고 주로 법령, 개별 법령 암기거든요. 판례 비중이 높아졌다고 해도 1부의 경우에도 뭐 법령 암기가 기본이죠. 암기 기본이고. 올해 시험 같은 경우 제가 그 모범 해설 답안을 올려놨거든요. 보면 아시겠지만 한 절반 3분의 1 정도는요. 앞 글자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여럿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 글자까지 표시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필기노트 맨 뒤에 보시게 되면요. 맨 뒤에 보시게 되면 제가 앞 글자 정리사항 그래가지고 부록 2페이지부터 한번 보세요. 부록 2페이지부터 보시면 그 앞 글자만 모아놓은 내용도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수업하면서 제가 틈틈이 계속 설명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과정에서도 여기는 앞 글자는 계속 기억하도록 암기하시고 나중에 이거 잘라가지고요 들고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앞 글자가 상당히 유용하다. 그래서 형광펜도요 앞 글자용 형광펜을 하나 준비하신 다음에 제가 기본서에다가 앞 글자 말씀드리면 거기다 색깔도 한번 칠해보세요.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한 방법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뭐 앞 글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대충 세법학에 대한 과목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강의 소개. 지금 섞여 가지고 뭐 전반적인 내용은 그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심화세법학 4가지 세목을 할 때 모의고사를요.
각 세목별로 1회씩 봅니다. 이건 꼭 응시하도록 하세요. 이게 뭐 국세기본법,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상증세 요 순서대로 할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백지상세 처음 공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시험 본다 그러면 답안지 어떻게 작성할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주제를 알려드릴 거예요. 미리 주제 알려드릴 테니까 주제 미리 공부한 다음에 꼭 응시하도록 하시고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이거 제가 그 직접 채점하지는 않고요. 그러게 약간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 수업을 듣고 지금 그 합격해가지고 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님한테 부탁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채점률을 적게 주지 않아. 많이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응시를 안 하면요, 저는 채점률가 9도. 그렇잖아. 이게 여러분 수강료 안에 채점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응시 안 하면 채점료가 9는데 여러분들이 응시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그 세무사님한테 뭡니까 채점료도 많이 주고, 그거 뭐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답안지를 한번 작성을 해봐야 돼. 해봐야지 이게 몸으로 체득할 수 있거든요. 체득. 답안 작성 방법은 몸으로 체득하셔야 돼요. 체득하는 게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위일순환 가시면요, 그러니까 위 1순환 때도 나머지 4개 세목을 한 번씩은 시험 보고, 그리고 위 2순환부터 3순환 해가지고 총 몇 회죠? 보통 20회 정도 하고 20회 정도. 제가 어떤 말 하냐면은 이 시험 20회는요 꼭 응시를 하시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회 정도 답안 작성하다 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답안 작성하는 패턴이 몸에 익혀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셔야 돼. 보면은 이게 시험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랑 점수 비교하고 그 다음에 본인 점수 등수도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자신감 떨어져가지고 시험 안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문제만 받아간다든지 목차만 잡아본다든지, 그리고 뭐 해설 강의만 듣는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약간 무서운 말을 해요. 이게 시험 20회를 안 보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20회를 보게 돼요. 그렇습니까? 정말이에요. 결국은 20회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20회를 치르는 횟수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미리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심화세법학부터 해가지고 한 번씩은 보세요. 물론 지금 1차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미리 이렇게 시험 각 세목별로 한 번 본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실력이 올라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도 세목별로 1회 합친 4번이죠. 4번 보면 내가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뭐 어떻게 써야지, 어려운 푸시나마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럼 느낌이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시험 치르도록 하시고, 그리고 유일순환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진행을 할 거고요. 모의고사 세목별로 1회 본다는 거. 또 할 말은 또 많은데, 그리고 또 강의 후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 4번째. 준비사항. 자, 예습은 하지 마세요. 예습은 하지 마시라. 이건 예습은 여러분들이 이 올해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을 내년 시험 유예로 준비하는 분들도 예습은 하지 마세요. 그 이유가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해야 되는데, 결국엔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도가 많이 나가다 보면요, 복습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예습은 하지 마시고 복습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예습을 하지 말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책이 내용이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 읽어봐야 공회전이 돼버려.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제 수업 듣고 필기노트에 있는 거 같이 한번 판서를 하고, 그리고 언더라인 치고 그래봐야지, 그렇게 해야지 강약 조절이 됩니다. 근데 예습하게 되면은 강약 조절 없이 그냥 읽는 게 돼버려. 그럼 약간 시간 낭비야. 그래서 1차 시험 합격한 분들도 예습을 하지 마시라. 복습하시고, 복습할 때 중요한 게 제가 언더라인 많이 치거든요. 교재 본문에다가 언더라인 친 거 위주로, 물론 그거 이외에는 읽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언더라인 친 거 위주로 하시고, 복습할 때 필기 노트. 필기 노트에 있는 내용을 복습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도식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준비할 사항, 여러분들이 형광펜을요, 이색을 준비하세요. 이색 준비하셔가지고, 1색은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기본서 있는 내용 중요한 거 강조하는 거 있죠. 이거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내용. 또 하나, 2번째 색깔은요, 앞글자요. 법령 암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법령 암기라는 게 그냥 전체 문장을 암기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앞글자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앞글자용 색깔용으로 하나 준비하시고, 이건 눈에 확 들어오게. 뭐 핑크 이런 거 있죠. 핑크.
핑크 이런 거. 그리고 교재에다가 언더라인 치는 거는요. 핑크하면 눈 아프니까 이거는 뭐 노란색이라든지 파스텔 이런 거. 좀 은은한 거. 눈 안 아프게. 이렇게 두 가지 색깔 준비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필기할 내용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미 필기가 다 돼 있잖아.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이 필기 노트 있는 내용이랑 싱크로 거의 100% 맞추려고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제가 필기하다 보면요. 아, 이 필기 내용을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추가하는 필기가 있거든요. 필기가 기존 필기 내용이 틀려 수정한다기보다는 목차를 바꾸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추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가 다시 업로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업 시간에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듣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뭐 괜히 필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거 다 자료 제공할 거다. 준비사항 뭐 이 정도. 그리고 또 뭐 있을까? 하여튼 적어놓은 건 많은데 그리고 5번째 학습 방법. 여기 이 내용이랑 뭐 대동소이한 것 같고 뭐 강의 방법. 뭐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필기할 때요 4색을 사용하거든요. 흰색은요 일반 전반적인 내용 구조죠. 구조 그릴 때. 그리고 노란색의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 그리고 빨간색은 중요한 사항에서 약간 조금 더 나아가서 특이한 사항. 그리고 예외적인 사항. 그리고 하늘색은 이게 세법학은 법학은 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관계라는 게 그냥 칠판에 그림 그려놓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시간도 순서. 이렇게 판서를 이렇게 하는데 이 판서된 내용이 필기노트에 나오긴 했는데 필기노트 같은 경우엔 자 이게 노란색으로 하는 게요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뭐 빨간색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시간 순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녹색 인가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